안녕하십니까. 전국대 치주과 3년차 수상환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치주 부착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신질환이나 약제 같은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950년대부터 2017년 3월까지 나온 논문을 모두 검색하였고 한 명의 리뷰어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를 하였는데요. 먼저 치주 질환과의 연관 정도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어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연구의 수가 적은 경우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서 케이스인지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인지 연구의 종류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질환의 메커니즘, 증상들, 그리고 진단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알아볼 질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심각하게 치주염을 악화시키는 질환, 중등도로 치주염을 악화시키는 질환, 치주염과 상관없이 치주 조직을 파괴를 일으키는 질환,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소분류로는 유전적 질환, 면역 관련, 침 관련, 결합 조직 관련, 내분비 관련 질환으로 나뉩니다. 다음으로는 면역 결핍 관련 질환, 그리고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중등도 치주염을 일으키는 질환은 따로 소분류는 없고 치주염과 무관하게 치주 조직 파괴를 일으키는 것으로는 네오플라즘과 기타 질환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치주염을 유발하는 면역 관련 유전 질환입니다. 다음 증후군은 21번 염체가 3개 있을 때 나타나는 유전 질환입니다. 특징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데 면역 이상으로 골막 주변의 MMP와 T 림프구 수가 증가되어 심각한 면역 반응으로 치주 파괴를 유발합니다. 리포사이트 어세신 디피션시 신드롬은 반대로 중성부가 혈관 밖으로 이주하게 하는 유전자의 변형이 생긴 질환으로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감염이 자주 호발하고 노름이 형성되지 않으며 상처 회복이 불량합니다. 파필로엘레테 신드롬은 중성부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질환으로 끊임없는 중성부의 유입과 과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 심각한 치주 질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손, 발 등 여러 부분에서 과각화된 상처가 생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페인먼트 신드롬은 파필로엘레테 브레 신드롬의 원인과 증상이 비슷하며 추가적으로 사진과 같이 공포그리포시스 등 다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헤디아 히가시 신드롬은 라이소솜과 멜라노솜의 이동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이상이 생긴 질환으로 이로 인해 포식된 세균이 정상적으로 소화되지 못하고 자이언트 그래뉼 등이 관찰이 됩니다. 맹출된 치아들은 이른 나이에 상실하게 되며 다른 증상으로는 멜라노솜이 케라티노사이트로 이동되지 못해 발생되는 알비니즘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 시비어 뉴트로페니아는 일정하게 중성부수가 낮게 유지가 되는 콘제니탈 뉴트로페니아와 21일 간격으로 낮아지는 사이클릭 뉴트로페니아가 있는데 사이클릭 뉴트로페니아는 콘제니탈 뉴트로페니아보다 감염 취약성이 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콘제니탈 뉴트로페니아는 중증의 치주염이 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적으로 면역 결핍을 일으키는 질환들인데 크로닉 그래뉼로마토스 디지스는 포식된 세균을 죽이는 것에 변형이 생긴 것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감염이 자주 호발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하이퍼임무노글로불린 E 신드롬이 더 치주염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임무노글로불린 E 수가 증가된 질환으로 이 질환을 유발시키는 여러 유전자 변이형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덕A 유전자형이 심한 치주염을 유발시킨다고 보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선천적 면역 결핍 질환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거나 보고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엔 신드롬은 사진과 같이 눈이 처지고 눈썹이 짙으며 비만이나 손가락은 가느다란 특징이 있는 질환으로 수족골 손실의 발생률과 의심도가 높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치은과 결합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은 조직에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에피더멀라이시스 불로사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물집이 쉽게 생기는 유전 질환 그룹으로 4개의 서브 타입이 있는데 힌들러 신드롬이 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힌들러 신드롬은 케라티노사이트 셀 어세션에 결함이 있어 다음 사진과 같이 물집 흉터가 많으며 정셔널 에피텔리움 또한 약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 치주염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플라스미노겐 디피션시는 기전은 잘 밝혀지진 않았지만 파이브로라이시스, 상처 회복, 세포 이주 등의 결함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로 인해 사진과 같이 눈이나 귀, 코, 장기 등의 목질형의 상처가 생기기 쉬우며 심한 치주염으로 이른 나이에 치아를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합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먼저 엘러스 달러스 신드롬은 피브릴러리 콜라겐의 결함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부나 관절이 잘 늘어나게 되는데 이외에도 치은 대축, 심한 치주염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엔지오에데마는 브라디키닌의 분해가 잘 되지 않아 가활성화되는 질환입니다. 브라디키닌은 강력하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투각성을 증가시키는 단백질로 아나필라시스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그로 인해 눈, 입술, 혀, 기도가 잘 붓기도 하며 복부 통증, 실신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2개의 케이스 리포트에서 치주 부착 소실 및 로컬라이즈드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테마토서스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가활성화된 림프구로 인해 조직 파기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연관성에 대해서는 한 연구에서는 치주염의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하였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일반 사람과 유사한 정도의 부착 소실을 보였다고 보고하기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분비 질환입니다. 글라이코겐 스토리지 디지스는 세포 내부의 글루코스 생성에 결함이 있는 질환으로 그중 타입 1B는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트랜스포터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골수부전,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고 심각한 치주 조직 파기가 보고되었습니다. 고셔 디지스는 당 지질 분해에 관여하는 글루코세브로시데이즈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종종 일상적인 방송 촬영 중 프라비큘러 아키텍처 소실, 물수강의 비대 등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치조골 소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비장이나 간 등의 고셔세포가 축적이 되어 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이퍼포스파타시아는 알칼라이 포스페이트의 결함으로 인해 볼과 치아의 강화에 문제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로 인해 볼의 저강화가 나타나고 치아에서는 시멘텀의 결손이 나타나 치조골에 적절히 고정되지 못하고 사진에서처럼 치근의 흡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코포스파타민 리켓은 파이브로블라스트 프로세서에 변이가 생겨 볼과 치아의 강화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치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약하긴 하지만 치조골 소실과 치아 소실에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주체니 증후군은 초기 고래 생성과 리모델링에 중요한 노치2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질환으로 다음 사진과 같이 긴 필트럽, 넓은 나살 베이스, 짧은 목, 그리고 짧은 신장과 골다공증이 특징적입니다. 심한 치주염과 조기 치아 상실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골의 턴오버가 빨라 골소실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치조골의 심각한 소실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주염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합니다. 당뇨는 혈액 내 당질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질환으로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상태에서는 과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치주염 자체가 하이퍼글라이세미아의 발생과 지속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만입니다. 비만으로 늘어난 지방 조직은 기능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염증세포의 증가, 포식세포의 활동 저하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감염이 취약해지고 50에서 80%더 치주염에 잘 이완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치주염에 잘 이완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Acquired Immunodeficiency Disease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두 질환이 있습니다. Acquired Neutropenia는 과립부의 수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한 연구에서 임뮤노글로불린 투여 후 심각한 치주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HIV는 CD4 셀이 감소하는 면역결핍 질환으로 감염, 타포시 6종, 계사성 치주 질환이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페이퍼 6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염증 질환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후천성 스포성 표피 박립증은 타입4 콜라겐의 자가항체가 생성되는 질환으로 콜라겐 타입4는 주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진과 같이 물집이 발생하기도 하며 치주 질환, 치은세축, 치조골 소실 또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디지스는 공생하는 장세균과 치태세균에 감인 반응하는 질환으로 심한 치주염과 부착 소실이 발생하며 50%의 환자는 관절염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가 대표적인데 한 연구에서 13% 높은 치주염, 증가된 PD와 부착 소실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등도의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입니다. 전신질환과 약재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전신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치주질환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는 약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스트레스는 궤양성 치주질환과 치조골 소실의 위험 요소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재입니다. 항암제 화학요법은 세포독성이 있기 때문에 호중구 감소증을 야기할 수 있어 치주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항염증제와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치주질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약재에 대한 연구의 수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태염관 치주염이 아닌 질환 자체에 의해서 치주 조직 파괴가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크게 네오플라즘과 기타 유해 질환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네오플라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플라즘은 크게 치주 조직에서 생긴 것과 기타 부위에서 전이된 것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랄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입니다. OSCC 중 치은에 생성되는 것은 전체 OSCC의 10% 정도이며 종종 다음 사진과 같이 국소 치주염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타 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눌로마토시스 및 폴리안자이티스는 혈관과 림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만게리안셀 히스토사이토시스는 비특정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인데 둘 다 모두 염증으로 인한 레전이 치주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이언트셀 그래놀로마는 연조직에 생기는 페리페럴형과 볼 내부에 생기는 센트럴형이 있어 치은이 부풀거나 볼을 녹이며 팽창을 하여 치주 조직의 파괴를 유발을 합니다.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은 볼 내부에 브라운 튜머가 생겨 치조골을 파괴합니다. 이외에 라미나 듀라가 소실되고 PDL이 넓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질환으로는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와 베니싱 본 디지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의 특징과 기전은 치주질환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치은세축을 유발할 수 있는 임상적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퇴축에 따른 심리적 상하질 과민증, 식은 표면 변화와 같은 영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치은 점막 상태에 대한 분류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퇴축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다음과 같이 바이오 타입, 티스 브러싱, 서비컬 레스토레이션 마진, 오토돈틱 트리트먼트 이렇게 네 가지가 원인이 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타입은 GR가 2014년에 시스테마틱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찐 스칼롭드, 띡 플랫, 그리고 띡 스칼롭드입니다. 이러한 바이오 타입은 저작계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치은 두께와 각하 치은 너비를 나타내는 진지벌 바이오 타입과 치아의 협축골의 두께를 나타내는 본 루코 타입, 그리고 치아의 미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투스 디멘션이 있습니다. 틱과 찐 바이오 타입의 평균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찐 바이오 타입은 평균 치은 두께가 0.8mm, 각하 치은의 너비는 틱이 5.72mm, 찐은 4.15mm, 협축골의 두께는 틱이 0.754mm, 찐이 0.343mm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치은 두께 측정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사용적 편의성과 높은 재현성으로 프로브 비지빌리티를 주로 사용을 하며 일반 프로브로 사용 시 1mm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각하 치은 폭은 프로브로 측정을 하며 협축골의 두께는 12ct를 이용합니다. 치아의 위치는 협축으로 위치된 치아의 경우 치은과 골이 얇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얇은 바이오 타입, 부착 치은 부재 등은 치은 퇴축의 리스크 팩터라고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치은 퇴축의 기여 요인으로 티스 브러싱이 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이미 부적절한 입술질은 가장 중요한 기계적 요인이라고 보고된 바가 있는데, 최근에 보고된 시스테마틱 리뷰에 따르면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분석한 18개의 연구 중 8개에서 파지티브한 연관성을 보였지만 2개 연구에서는 연관성이 없었고 1개에서는 오히려 치은 퇴축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잘 컨트롤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분의 수곡물 변형이 있는 경우 치은 퇴축이나 염증이 더 잘 호발하였고, 교정을 한 경우 치료 종료되었을 때에는 5에서 12%, 5년까지 팔로우 없이 47%까지 치은 퇴축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mm 이하의 각하 치은이 있는 경우 퇴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이러한 부분은 교정 전에 치은 증대에 적응증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융별로 이동된 경우는 오히려 치은의 에피코코로날 폭이 더 늘어난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분의 변형이나 교정에 따른 치은 퇴축은 모두 임상적 관찰이나 레커멘데이션에 그치는 논문들이었기 때문에 근거의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만약 발생한 치은 퇴축을 그대로 둔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치은 퇴축의 진대, 심리적 문제, 상하질 과민증, 치아 손상이 있습니다. 참고로는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치은 퇴축은 잘 관리된다고 해도 장기간 팔로우업에서 치은 퇴축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각하 치은이 있거나 치은이 두꺼운 경우 그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도에 발표된 다른 논문에서는 구강 위생이 좋은 환자에서 띵 징지벌 바이오 타입이더라도 20년 이상 치은 퇴축이나 염증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퇴축에 의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 2014년에 보고된 연구가 있습니다.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치은 퇴축에 대한 인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체 환자의 80%, 총 783개의 퇴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27.8%의 치은 퇴축만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사 환자의 11.5%, 전체 퇴축 환자의 14.4%, 전체 치은 퇴축 중 7.4%만 치료를 원하였습니다. 이렇듯 치은 퇴축이 있어도 환자가 인지를 못하거나 치료를 원치 않는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것을 평가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하질 과민증은 웨스트의 연구에서 전압 28%의 환자가 인지하고 있는 불평가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시스테마틱 연구에서 루트 커버리지로 과민증의 77.83%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하지만 이는 편향되었을 수 있으며 연구들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였으며, 루트 커버리지 술식이 과민증을 예지성 있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의 손상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논캐리어스 서비컬 레전은 날카롭고 깊으면 암호에 의해서, 둥글고 넓고 얕으면 부식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처럼 그 외형으로 원인을 평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원인을 정하는 데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피니 플라톤은 NCCL을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A-는 CJ를 확인 가능하고 스텝이 없는 경우, A+는 CJ를 확인 가능하고 스텝이 있는 경우, B-는 CJ를 확인 불가능하고 스텝이 없는 경우, B+는 CJ를 확인 불가능하고 스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연구에서 피니 플라톤은 치은 태축과 치아의 디포미티의 발생률이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을 발견을 하였고, 이를 통해 치은 태축은 NCCL의 기여 유자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치은 점막의 분류를 새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치료를 위해 차팅을 하기 위한 분류표도 제안을 하였는데,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은 태축량이 깊을수록 컴플리트 커버리지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였고, 이때 태축량을 결정을 하는데 CJ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CJ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1mm 이하의 치은 두께를 가질 때에도 컴플리트 루트 커버리지 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였고, 그리고 치은 태축을 밀러 클래시피케이션 대신에 인터덴탈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레벨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루트 커버리지를 위해서는 치간부의 부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카이로가 2011년에 제시한 분류법입니다. 디세션 타입 1은 옆 사진처럼 치간부 부착 소실이 없으며 CJ도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밀러 1과 2에 해당하며 컴플리트 루트 커버리지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타입 2는 밀러 3에 해당이 되는데, 치간부 부착 소실은 있지만 그 양이 협축 부착 소실보다 적거나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컴플리트 루트 커버리지는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루트 커버리지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입 3는 치간부 부착 소실이 협축 부착 소실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루트 커버리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표를 이용한 트리트먼트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치은 태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측정 시 틱 징지벌 바이오 타입인 경우라면 위생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띵 징지벌 바이오 타입이라면 이세션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 수보, 임플란트와 같이 태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휴식 전에 치은 증대를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치은 태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칸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감이 없거나 치료를 원치 않을 때에는 보존적으로 차팅 및 관찰을 시행하며 치은 태축이 증대가 된다면 치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불편감이나 치료를 원한다면 바로 치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치은 점막 분류법입니다. 이 표는 1999년에 AAP에서 제시한 예전의 분류인데, 이번 컨센서스 논문에서 기술하였듯이 아직은 치은 태축이 없더라도 바이오 타입 등에 따라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태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표에 추가되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다음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분류표에서는 바이오 타입도 뮤코 징지벌 디포미티와 컨디션으로 추가가 되었으며, 태축 정도, 치은 두께, 치은폭, NCCL, 심리적 문제, 과민증의 의무 등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치주 건강은 각하치은이 적어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타입이 얇으면 치은 태축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고, 심리적 문제, 과민증, 서비컬 레전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제시한 트리트먼트 오리엔티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한다면 임상적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교합 외상이
치주 조직, 어브프렉션, 치은 퇴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그중 주로 치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발표된 연구를 조사하였고 총 93개의 논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용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합 외상의 진단은 조직학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상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임상 지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교합 외상이 치주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히스토릭, 애니멀, 클리니컬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히스토릭 스터디입니다. 20세기 초반에 교합 외상과 치주염은 연관성이 높으며 스테마는 치주염을 야기시킨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1930년대에 오반이 치주염은 치은염이 치조골로 이완되면 생기는 것이라 발표를 하였고 마카팜파는 과도한 교합력이 치은섬유의 주행 방향을 변화시켜 치은염이 치조골로 바로 이동되게 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코어 디스트럭션이라고 명명을 하였는데 하지만 이 코어 디스트럭션은 치조골 파괴를 보이는 부분은 항상 치태가 많이 있는 부위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은 약간 의문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여러 인자가 동시에 원인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여러 인자들이 상태를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에 반면에 그 이후로 여러 위험 인자들이 잘 컨트롤된 연구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컨트롤된 동물 연구는 1970년대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린데가 이끄는 구텐베르크 대학의 연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폴슨이 이끄는 연구였습니다. 두 연구사 구강위생을 잘 관리하였을 때 교합 외상이 치아의 동요도와 골의 밀도를 감소시켰으나 부착수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한 연구에서는 부착소실이 증가되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교합 외상이 없는 분과 같은 부착소실을 보였습니다. 두 연구를 통해 어찌되었든 교합 외상만으로는 치주염을 야기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된 여러 연구에서 치주염이 있는 상태에서 교합 외상이 가해진다면 염증과 골소실이 증대된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동물 연구이고 기간이 몇 달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지만 교합 외상은 치주염을 발생시키지 않고 치주염이 존재할 시에만 발생시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클리니컬 연구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로 동물 연구와 마치 인위적인 교합 외상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임상지표나 교합 조정 후의 반응을 관찰 연구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치아 동요도가 있으면 부착 소실이 더 크고 PD도 더 깊으며 골 소실이 더 컸습니다. 치주 치료의 효과가 감소가 되었으며 유지 기간 동안에도 부착 소실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교합 외상뿐만 아니라 염증, 골 소실, 부착 소실에 의해서도 치아 동요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상 연구는 오클루살 디스크라판시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클루살 디스크라판시가 있는 치아의 경우 PD가 더 깊고 동요도 및 골 소실이 더 큽니다. 이러한 치아들을 교합 조정하였을 때 열분 내의 콜라겐에이즈의 활성이 감소가 되었고 치주 치료를 동반하였을 때 교합 조정을 하지 않은 분과 비교하여 부착 수준이 더 높았고 PD는 더 낮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합 조정, 즉 교합 외상의 치료는 약간의 이득은 있으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만큼 명백하지는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합 외상이 어브프렉션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근거는 유한 요소 분석에 의한 가설인데 이는 임상적 상황을 완벽히 복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적 관찰을 한 여러 논문들입니다. 브룩시즘이나 멸페이스의 NCCL이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도 있으며 강한 교합력이 연관성이 있다는 최신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합 조정을 해도 NCCL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몇 연구들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아직은 불명확하고 가설적인 개념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합 외상과 치은 퇴축의 연관성입니다. 스틸만은 20세기 초에 과도한 교합력이 치은 퇴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이는 언컨트롤드 클리니컬 옵서베이션의 근거한 결과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연관성을 발견한 연구도 있지만 연관성을 찾는 데 실패한 연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합 외산이 아닌 교정력이 치주 조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구강 위생이 좋으면 치조골이 감소된 상태에서도 치아 이동이 성공적으로 가능하지만 조절되지 않는 교정력은 치주 조직에 악영향을 주어 치근 흡수, 치수 질환, 치조골 흡수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정 시 미미한 정도의 치은 퇴축, 골소실, 피지 증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 치료는 치주 조직에 미미한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입니다. 과도한 교합력은 치주염을 유발시키지는 않고 어브프랙처나 치은 퇴축을 유발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도 또한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